애터미 데일리 리더십 리더의 자기 단련법. 당신은 어떻게 단련하고 있는가? 단련을 위해 물리적, 정신적 도전과 씨름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 단련법을 찾고 있는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해 후회한 적은 없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압감을 느낄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팀원들은 당신이 더욱 분발하리라고 기대하는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당신이 단련을 위한 싸움에서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 단련된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라. 업무 습관을 강화하라. 단련되었다라는 말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단련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정신력을 강화하고 결의를 다지려면 자기 능력 이상의 업무나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리한 사고력과 고도로 단련된 행동이 필요하다.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신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혀를 조심하라. 간혹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라. 앞으로 말을 함부로 퍼붓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5분만 입을 다물어 보라. 화를 가라앉히고 상황을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라. 이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현 박사님 코멘트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차게 시작합시다. 항상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봅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거울에 비춰봅시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5분 동안만 딴전을 피워봅시다. 명언 음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는 남의 사정이나 진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흉을 예사로 본다. 이것은 분명 거짓 증거하는 행위이다. 일의 전말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잣대로 임의로 판단하여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인 것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했던가? 성경에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남을 헐뜯고 씹는 것은 그만큼 쉽고 맛이 있다는 말씀이다. 이때 만일 듣는 사람이 박자라도 맞춰주면 온종일 남의 흉을 보거나 헐뜯는다. 정치인을 욕하고 상급자를 비난하고 남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비아냥거리고 동료 중에 출세한 놈이 있으면 헐뜯고 이런 게 모두 거짓 증거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은 명령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제대로 보이겠는가? 자기의 결함이나 허물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기는 무결점의 의인인 양 착각하여 남의 허물과 결함을 비난하면서 고쳐주겠다고 덤비는 건 소경이 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거나 다름없다. 자기도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 올바로 보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이끌고 가겠다고 설치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속에는 훨씬 더 큰 결함과 불의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자기부터 성찰하고 난 다음 남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시력이 엉망인 안과 의사가 남의 눈을 수술하겠다고 칼 들고 덤비면 어찌 되겠는가? 긍정적인 성공 다짐 아침. 나 루시아는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적인 일을 선택한다. 나는 이러한 활동 영역의 확장이 나와 팀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우리 팀은 감정을 통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일상화하면서 도전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기쁜 마음으로 도달할 것이다. 긍정적인 성공 다짐 저녁. 나 루시아와 우리 팀은 활동 영역을 안전지대에서 성장지대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반드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논리 Untapped. 그러면 로고스, 말과 논리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형성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많이 읽고, 듣고, 직접 글을 써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선천적으로 로고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고 글을 잘 썼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아가면서 훈련을 통해 터득하고 발전시킨 능력일 뿐이다. 그럼 왜 읽고 듣고 글을 써봐야 하는가? 그런 것들과 로고스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로고스는 문해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OECD에서 정의하는 문해력, 리터러시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해력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모두를 아우른다. 쉽게 말하면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으면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활용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다. 귀와 눈이 멀쩡해 글을 읽을 줄 알고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깜깜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는가? 줄곧 자기 주장만 펴고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것이다. 2 곱하기 9는 18이라고 줄곧 가르쳐 주어도 2 곱하기 9는 17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가져야 하는가? 리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OECD의 기준을 살펴보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